신화 속으로 떠나는 언어 여행. 신화와 관련해서 언어 관련성을 이 책 내용에서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제1장 천지개벽 이야기. 그 읽어가는 내용에서는 지금 먼저 워드로 여기 쳐놓은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것이고 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GAIA, 가이아. 신화 얘기할 때는 이 가이아 얘기가 제일 먼저 다 시작되는 거니까 GAIA라고 얘기를 하고 GAEA, 가이아 그렇게 이제 영어 단어 표현을 하고 설명할 때 그리스의 여신이다. 그리스의 여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여겨지는 지구를 얘기할 때 GAIA, 가이어라고 얘기해요. chasm, chasm은 깊이, 또는 갈라진 틈, 간격, 작은 협곡. chasm이라는 것이 이 내용에서 그 신화와 관련해서 chasm이라는 단어가 설명에 중요한 연결이 있어서 CHASM, chasm이라는 단어를 알고 우라누스, URANUS, 천왕성의 설명으로 이제 말하고 또 heaven을 인격화한데 헤븐을 인격화한 것인데 세계의 지배인이다. GAEA, 가이어죠. 가이어의 아들이자 아들도 되고 또 남편도 돼요. 남편도 되고 타이탄스, TITAN, 타이탄스와 CYCLOPES의 아버지다. 아들 크로노스에게 지배권을 빼앗겼어요. 내용을 읽어가면서 지금 설명된 그 워드 내용을 우선 책에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는 카오스로부터 시작되었다. 카오스로부터. 그리스인들은 우주가 태초에는 온통 무질서한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태초의 우주에 특별한 모양이나 형태를 갖춘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우주 그 자체는 무가공 물질이나 다름없었을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이 무가공 물질을 케이오스, CHAOS, 카오스, 혼돈, 무질서라고 불렀다. 케이오스, CHAOS, 케이오스란 말은 그리스어로 광활한 구멍이라는 뜻이다. 자, 같은 뜻의 아까 미리 시작할 때 CHASM이라는 단어, chasm이라는 말을 저희가 먼저 했었는데 CHASM은 깊이 갈라진 틈, 틈이나 간격이고 작은 협곡 이런 뜻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자, CHASM이라는 낱말도 그 어원은 chaos, CHAOS에 있다. 원래의 카오스는 아직 별과 형성되지 않은 우주 공간 같은 것으로 그려졌다.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소용돌이 치는 투명한 증기 상태로 존재했다. 그때까지는 공허만이 오직 광활하게 펼쳐진 구멍. 설명할 때 광활한 구멍이라는 말을 아까 했었는데 광활하게 펼쳐진 구멍만이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졌다. 사실상 오늘날의 과학자들도 우주가 처음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존재했다고 생각한다. 카오스란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된다. 물건들이 방 안 여기저기에 온통 흩어져 있을 때 이 말을 사용하면 혼돈과 무질서 때문에 정리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된다. 이 단어는 조금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보다 낯익은 형태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1600여 년쯤 플랑드르의 화학자 얀 바티스타 헬몬트는 석탄이 탈 때 발생하는 증기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과일 주스를 컵에 넣고 가만히 두었을 때 생기는 종류의 공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이 같은 증기나 특이한 종류의 공기는 당시의 과학자들이 많이 다루었던 액체나 고체와는 사뭇 달랐다. 이 증기는 특정한 모양이 없어서 이것이 용기 안에 들어있을 때에도 용기는 마치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처럼 모양이나 형태가 없는 물질은 바로 카오스의 표본이었다. 헬먼트는 이 기체에 카오스를 뜻한 명칭을 지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CHAOS라는 거, CHAOS의 O를 생략하고 CH를 G로 바뀌었다. 그래서 gas, 뭐 우리가 이제 gas라는 말, GAS, 영어에서 gas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가스라는 이름을 지어 붙였다. 오늘날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를 펌프질하면 연료가 탱크 내부로 올라간다. 이때까지 연료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 연료는 엔진 속에서 증발하면서 가스로 바뀐다. 가스만이 공기와 결합하여 피스톤을 움직이고 엔진을 작동시킬 수 있다. 이 액체는 아주 쉽게 가스로 변하기 때문에 가솔린, GASOLIN이 가솔린, 휘발유라고 불려졌다. 미국에서 보통 가솔린, 뭐 영어에서도 뭐 요즘 그 영어 어떤 뭐 GAS라고 이제 뭐 가스가 뭐 가솔린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솔린 단어. 그래서 step on the gas, STEPON, the gas, 속력을 높이다, 엑셀레이터를 밟다라는 말을 하면 우주의 최초 상태를 뜻하는 그리스를 사용하는 셈이다. 실제로 아침 출근 시간에 수많은 운전자들이 한꺼번에 엑셀레이터를 밟는다면 거리는 온통 카오스 상태가 될 것이다. 마침내 형태와 모양이 갖춰진 물체가 카오스에서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코스모스, COSMOS, 코스모스이다. 이 말은 그리스어로 질서나 조화 또는 정연한 별을 뜻한다. 따라서 카오스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우주, 영어로 유니버스, UNIVERS를 흔히 코스모스라고도 부른다. 이 말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사용된다. 그 예로 1911년 새로운 형태의 방사선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사방에서 온통 지표면을 향해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방사선은 우주 도처에서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1925년 미국의 물리학자 멜리카는 이를 COS, Cosmic Rays, COSMIC, RAYS, 코스믹 우주선, 선이라는 건 레이즈 광선을 뭐 레이즈라고 한 거고 라 불렀으며 오늘까지 이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믹에는 COSMIC에는 우주처럼 넓고 지중한 의미도 있다. 그래서 코스모폴리탄 COSMOPOLITAN 이라 하면 자신을 소유한 집단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세계의 일부로 간주하는 사람을 뜻한다. COSMOS, 코스모스란 어원의 흔적 가운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진 단어가 있다. 코스모스가 정연한 별을 뜻한 뜻에서 기인한 것으로 얼굴 모양의 빛을 더 정연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인 파우더, 립스틱, 마스카라 등의 코스메틱스, COSMETICS, 코스메틱스 화장품, 우리말로도 뭐 많이 쓰는데 화장품, 코스메틱스가 바로 그것이다. 정말이지 미용사들이 화장하는 모습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이제 내용이 코스모스에서 코스모스는 카오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낳은 태초의 부모 가이아와 우라노스. 대부분의 신화 체계를 보면 태초의 카오스에서 형성되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일부 신들은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대개의 신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신은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연의 힘을 지배한다. 태양을 움직이고 벼락을 내리꽂거나 바다에 태풍을 불러일으키며 식물을 성장시키고 전염병을 만연시킬 수도 있다. 또 그들은 대개 불사의 존재로 그려진다. 불사,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로.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리스 신화를 보면 카오스에서 탄생한 최초의 존재는 GAIA. 아까 시작할 때 GAIA라는 날을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가이아와 우라노스, OURANOS, 우라노스이다. 가이아는 그리스어로 대지를 뜻하고 우라노스는 하늘을 뜻한다. 따라서 이 두 존재의 탄생은 태초의 카오스로부터 대지와 하늘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대지를 여성, 보통 어머니 대지라 부른다로 그렸다. 그래서 가이아는 물리적 지구 자체뿐만 아니라 땅을 상징하는 여신이기도 했다. 그녀는 대지의 여신이었으며 그에 대응하여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이었던 것이다.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인들이 그리스를 정복했을 때 그들은 그리스인들의 생활 양식에 마음이 끌려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리스 신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신들의 이름을 자신들의 의문 체계에 따라 새롭게 정했다. 그 라틴어 지금 뭐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이제 옮겨가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자신의 의문 체계에 따라 새롭게 정했다. 라틴어의 알파벳은 그리스와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라틴어 로마를 얘기하는 뭐 라틴어 정확한 말을 하기 위해서 문화 조합을 바꿔야만 했다. 예를 들면 그리스인들은 KOSMOS에서 K를 사용했지만 그리스에서는 철자 자체가 K를 사용했죠. 라틴어 알파벳은 K가 없었다. 그러니까 라틴어는 K자라는 철자가 없고 그래서 로마인들은 C를 써서 COSMOS라고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는 KOSMOS였는데 로마인들은 COSMOS로 표기했다. 또 그리스인들이 OU나 AI로 표기한 것을 로마인들은 보통 U, 그러니까 OU에서 O자를 없애버리고 우라노스 앞에 나올 때도 OU가 해서 보통 U나 AE로 표기했다. 그리고 그리스는 통상 이름을 OS로 끝맺었지만 로마인들은 대개 언제나 그들을 US로 바꿨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 대지의 여신을 가이아로 하늘의 신을 우라누스 URANUS 원래 오자가 있었는데 오를 없애버린 거죠. 현대어는 일반적으로 그리스어보다는 로마어 표기를 따른다. 영어 알파벳이 라틴어 알파벳과 비슷했기 때문에 영어가 뭐 라틴어 로마 사람들 라틴어에서 관련이 있어서 그렇지만 종종 마지막에 US는 생략하거나 끝에 IUS를 Y로 바꿔 단순화하기도 했다. 로마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의 신을 그리스 신과 동일시했다. 즉 자신들의 신 가운데 어떤 신은 그리스인의 특정 신과 동일하다고 여기고 그런 신에게서 로마 신의 이름을 붙였다. 현재 서양의 언어 대부분이 라틴어에서 발달되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리스어 이름보다는 라틴어 이름이 더 익숙하다. 예를 들어 로마에서 대지의 여신은 테라 뭐 테라에서 또는 TELLUS 텔로스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양자 모두 가이아와 동일시되었으며 두 가지 다 영어에서는 가이아보다 자주 사용된다. 그러니까 라틴어 로마에서 로마 시대 테라 텔로스 TELLUS 공상과학 소설에서 인류는 EARTHLING terrestrial TERRESTRIAL terrarian TLLURIAN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GAEAN 가이아이라고 불리지는 않는다. 또한 외계 행성에서는 생명체는 거의 대부분 extraterrestrial EXTRA TERRESTRIAL 외계인으로 불린다. 여기서 엑스트라는